예,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척해진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쇼핑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지 않는데 안 나가는 것을 맞습니다. 제가 통닭도 구워보고, 샌드위치도 또 해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똘끼야도 또 해서 제가 국내에서는 탑5 안에 들지 않나요? 아, 네, 저 방송가의 먹튀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번외편 정치 카풀 또 국회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방송 나왔기 때문에 국회 방송으로 오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경기도 고양시로 당초 출동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앞으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자, 여당도 국회에 발이 묶였기 때문인데, 자, 오늘 정치 카풀 주인공은요, 바로 한판 승부의 가족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20대 국회에 의원으로 진출을 하셔서 한판 승부 패널이었다가 이제 의원이 되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기 고양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쉬고 계시고, 이제 의원실에서 내려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카풀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고 있습니까? 네, 김성회 의원님은 저쪽에 김성회 자, 우리 김성회 의원님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간 의원 포옹을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의원님 지난 새벽에 필리버스터 어떠셨습니까? 예. 박수민 의원님 지금까지 해서 몇 시간째 하고 계신 거예요? 16시간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 예.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밤을 제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우리 이제 김성회 의원님과 정치 카풀 5번째 시간 출발할 예정인데 5번 타자십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로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한판 승부는 저 식구니까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 고향길 간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의원님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그 지역구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식사동에서 경로잔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보니까 이거 보면 출근하는 길을 보여주는데 예. 전 출근 시간이긴 한데 동네로 돌아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 경로단체에 가서 어떤 또 개인기 준비하셨습니까? 개인기 없이 담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게 어르신들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또 이제 정치카풀 5번째 시간, 또 이게 우리 의원님의 지난 1년 반 정도의 의정 생활에 또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네. 되죠. 진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정치카풀 출발합니다. 이게 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출동하시는데 이게 또 현직 의원의 삶, 또 의정 활동도 하랴, 지역구도 챙기랴, 그 체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오늘도 5시에 끝났어요. 새벽 5시에. 예,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다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서로 좀 어쨌거나 토마시. 본회의장을 좀 지키고 있는 그림을 만드는데 그림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5시까지 지키고 있다가 아하. 와서 이제 한 2시간 반 딱 자고 그다음 씻고 평소 같았으면 약간 널브러져 있을 시간인데 지금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해야 돼서 부랴부랴 이제 머리도 빗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또 의원실 방을 가보면 또 이게 개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네. 거기서 또 약간의 또 의원을 저희 정치하고. 그 공공 목욕탕이 있어갖고요. 거기도 맞네, 씻고 맞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또 의원님이 또 시사 프로그램에 블루칩이었다가 이제 의원 생활 하시지만 생각보다 또 의원 인터뷰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저 방송가의 먹튀로 소문이 나 있죠.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가 방송과의 먹튀.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한판 승부는 그렇죠.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출연했던 것 같은데 맞아. 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정말. 방송과의 먹튀. 있을 정도인데 제가 지금까지 당에 내에서 원내 부대표하고
당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그런데 맞아요. 뭐 당 대변인은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변인이니까 나가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앵커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면 제 나름의 시선으로 시사를 해석하는 걸로 나름 이제 정평이 나 있었는데 보따리를 팔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변인인데 나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이 섞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변인은 거꾸로 우리 당 지도부를 대변할 뿐이지 제 목소리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겹치기도 했고 워낙 바쁘기도 하고요. 경로단체 가는 것도 바빠서 방송에 나갈 틈이 없어요. 또 이 경로잔치의 김성애 의원님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따라가 보고 싶다. 예. 우리 의원님 중에 또 절친 누구세요? 한 탑3를 뽑아보자면. 일단 김성애 절친. 저희 고양시의 김영환 의원이 절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고양에서 자리 잡는데 되게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러셨구나. 또 이번에 그 정청래 당지도부에서 정무실장 맡으면서 실세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옆에서 팔짱을 좀 끼고 다니는. 실세 옆에. 실세 옆에. 그리고 이제 저 젊은 의원 중에 김태선 의원이라고. 이번에 책 내셨던데? 책 내셨죠.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일기. 맞아요. 거긴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붙어 있는 실세거든요. 자기 책 냈다고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이랑 사진 찍어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되는군요. 무조건 들어가는군요, 그냥. 그래서 근데 저랑은 당직자 시절부터 해서 한 15년 넘는 인연이 있는 분이라 또 이제 또 제 후배기도 하고 이제 친하고요. 마지막 한 사람 누구 해야 되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정권 실세인 저희 원내 수석 부대표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춘천의 지역구. 아하. 민주당이 춘천에서 재선은 처음이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출퇴근을 춘천에서 합니다. 야, 우리 계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허영 의원 자랑을 잠깐 하면 춘천에 도착했는데 계엄이 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돌아오는데 1시간 38분 컷으로. 전속력으로 살렸구나. 네. 야. 말 그대로 전속력으로. 그렇구나.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신호 위반을 하면 경찰에 구금되거나 검거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 안에서 과속은 하는데 신호는 다 지키고 왔다는 게 또 킬포입니다. 키포인트네. 그럼 허영 의원도 나중에 한번 그 계엄의 밤에 그 미친 드라이브 그 얘기 한번 듣기 위해서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의원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성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초선 관련해서 중요한 멘트를 했던 나경원 의원, 초선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멘트를 들어서 어떤 마음 들으셨는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의원의 얘기는 뭐 의원의 입장에서 화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위계 질서가 있는 나라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24만 명의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 24만 명이 다 저에게 투표한 건 아니지만 게다가 유권자만이고 그냥 인구까지 합치면 더 숫자는 늘어나거든요. 그분들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초선이라고 뭐 못하고 선배님 앞이라고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25만 명에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5만 명 중에는 나경원 의원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더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듣는 것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이 이제 뭐가 무게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질문에 꼭 우리 작가님이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현안의 인터뷰 가기 전에 8월 2일 이동형 TV에 출연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들에게 가장 뵙던 방송 이동형 TV다 고님없이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제작진들이 분노에 찼다. 해명해 주세요. 분노에 찼다는 수동적인 표현이고 본인은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냥 또 의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TV는 경선용이죠. 경선용이요? 당원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당원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김성애가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제가 지역구에 가면 저 잘 모르게 생긴 분들이 별로 반갑게도 맞이 안 해주시는 분들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중간쯤 가면 그래도 내가 저기 우리 김 의원 옛날에 나오는 라디오는 잘 들었어 라는 말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소극적 지지층
그다음에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좀 세상을 넓게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아하. 거기에서 제가 그런 대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또 이 숨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우리 경기도 고양갑에 굉장히 많았다는 점.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도움 많이 받았다. 10월 중순에 또 저희가 청취율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법사위가 굉장히 국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그 법사위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권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30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권이 있는데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온다.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판사님 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과 나는 다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텐데 네. 그걸 좀 같이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그 청문회 안건이 통과될 때 사실은 이제 당 원내 지도부에서 좀 할 거면 나중에 좀 상의 좀 잘 하고 해달라. 약간의 뭐랄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도부 패싱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직접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상의를 안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잘못 씌워진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좀 순간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인 결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정도로 말씀하셔서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뭐 국회 내에서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법사위와 이 대법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끄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간 넘긴 상태라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뭐 굿캅 배드캅으로 치면 굿캅도 하고 맨 앞에서 가고 뭐 꼭 민생만이 아니더라도 개혁 관련된 이슈도 다 들고 쭉 앞으로 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그건 특검을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럼 좀 더 포커스가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유엔총회 가서 연설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대통령의 미국 간 얘기보다 오히려 법사위가 더 많이 주목받으니까. 우리 END,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토론이 일어나고 그게 맞니 틀린이를 갖고 싸우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도 싸우고 우리 당내에서도 싸우고 저희도 어제 그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초청해서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1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했는데 그런 내부 토론,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일들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님이 맨 앞에 서시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림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정치에 여러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집권했으면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을 먼저 지금 빛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5년 내내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만 초반엔 그런 동력을 좀 몰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 가까우시잖아요. 엄청 가깝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좀 당대표로서 약간 원내 지도부랑 사이가 너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솔직담백한 성격이라서 그 뒤에 관계가 잘 풀렸다고 알고 풀렸습니까? 실제로 풀렸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거기에서 좀 서로 부딪히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 장면이 되도록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게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어쩌습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당대표가 선선히 사과도 하고 같이 합치려고 노력도 하고 지난주 주말에 만난 것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만남이 성사가 되고 함께 실제로 안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내 분위기 괜찮아졌다? 수습됐다? 뭐 지금은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불협화음 비슷하게 나오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 좀 나가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약간 개인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 또 경기도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서울시장 후보보다 경기지사 후보군이 또 굉장히 또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현재로서는 뭐 제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경기도가 민주당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핵심이고 핵심이에요? 예, 6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지금 경기도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수도권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예,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경기도를 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네. 그래서 제가 있는 덕양구에도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 한편으로는 정치가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출근 시간이 멀어져서 죄송한 마음인데 근데 그분들이 또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해주시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누구를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서 네. 많은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이 이번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성영 의원님께 잘해야겠네요. 아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분석가 보도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당대표 네. 선거를 제대로 보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국회의원한테 잘 보인다고 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원?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소통의 시대가 되면서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참 대표님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 계속 올리면서 우린 원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당원들은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정청래가 더 자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 지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예, 그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이재명을 지지해서 당원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 이재명하고 잘하겠다고만 말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당원들 그래요? 입장에서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본 거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몇 사람을 내가 섭외했다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 경선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문회 출석 안 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안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대안은 뭔가요? 근데 그 이후의 대화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생긴 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윤석열의 구속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준 지기현 판사의 어이없는 문제. 여기에 물론 이제 검사들이 그럴까 그럼 전 항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항고 포기한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자기 책임을 검찰에게 미루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넘어서서 내란 세력의 어떤 심정적 동조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번부터는 또 다시 날짜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대법원 이거 정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면 보통 평균 900일 가까운 논의를 하는데 전광석화처럼 마치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생중계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사법부는 어떻게 자기 정화를 할 겁니까? 그리고 계엄이 벌어졌을 때 왜 사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요?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고군분투했던 헌법재판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는 누구 편을 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엄중하게 말 그대로 삼권 분립해서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민주당은 그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옮기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뭐 과하다 덜하다 이런 논쟁은 있는데 그럼 이 논쟁을 볼 게 아니라 원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시간 단위로 구속 시간을 정한 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법부가 자정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 당시에 대법관들이 그렇게 모여서 급하게 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표명이라도 한번 하면 국민들이 거 봐라 민주당이 안 해도 사법부가 알아서 잘하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글쎄 저는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며칠 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법원행정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결자 해지하셔라. 그러니까요. 사법부 스스로 좀 뭔가 자정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대로 해서 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 의아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기 싫으시면 지금 대법원장이 어디서든 무슨 말이든 한다 그러면 전국에 가장 많은 언론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정 한판 승부도 뛰어갈 거고요. 저도 갑니다. 어려우시면 우리 대법관님 박정 한판 승부 출연하셔서 기다립니다. 심경을 한번 토로해 보시는 거 어떨까? 환영합니다. 예,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카풀의 코너 속의 코너. 원래가 저희가 이제 차를 얻어 탈 경우에는 의원님의 차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CBS 카를 우리 의원님을 태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가방 안에 이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 또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방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예, 가방이요? 예, 가방. 어유, 가방. 어유, 두툼합니다. 두툼한데. 네. 뭐를 들고 다니시는지 한번 살짝 열어봐 주세요. 뭐가 있나? 뭐가? 예. 칫솔. 칫솔 있고요. 예, 칫솔. 요거는 마스크. 안대. 안대. 네. 김성애 의원님의 숙면을 위한 안대. 오늘도 이제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들어놓으면 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대를 좀 제가 빛에 약한 편이라 안대를 끼고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이럴 때 잠깐씩 자는 경우가 있고요. 예. 반대쪽 주머니에는 명함 지갑이 있고요. 명함지가. 그런 정도입니다. 예. 되게 또 우리가 그 책을 좀 들고 다니면서 또 의원님의 어떤 지적인 풍모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책. 뭐 책이고.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인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데 그 오픈하이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의 네, 맞아요. 원작입니다. 원작인데 오픈하이머의 일생을 담은 책인데 일생까지는 궁금하진 않고 어느 지점이 궁금하냐면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픈하이머가 책임자가 돼서 그때 그 사람이 39살이었습니다. 야, 천재였네. 예, 책임자가 돼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을 모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을 만들어내죠. 제가 지금 이 과정이 궁금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국가가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고 우리가 지금 국방으로 더 많은 비용들을 써야 된다라고 전 세계가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제 5% GDP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국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전 AI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오픈하이머 같은 인물을 우리가 잘 발탁을 해서 국방적인 관점에서 AI 개발을 선도해서 국가가 대규모의 자산을 투입해서 우리의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AI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어를 고유로 파악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이거 뭐 하자마자 말이 많은데 소버린 AI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기반이 탄탄히 서야 그 위에 UX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위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드론을 날린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술을 나라가 개발하면 그 기술들을 우리가 민간에 분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의 GPS는 어디 겁니까? 이거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군사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이 불화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간 터치스크린부터 포함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 안에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건 없어요. 다 그런 기술은 가져온 겁니다. 융합을 해서. 근데 그 다르파가 산호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이 테크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오픈하이머가 어떻게 했는지 미국은 어떻게 과학자들을 모았는지라는 과정을 둘러보고 싶어서 산원제는 영화 보고 감동받아서 사놨는데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그 말씀드린 생각이 나서 오픈하이머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려고 들고 다니고요. 제가 이제 감춘 건 아니고 제가 두 권을 읽고 다니지 않는데 요건 오늘 제가 그 다른 방송에 나가는데 그 이거 무대라는 분의 책인데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이제 극우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파퓰리즘과 극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책이 이건데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아이패드. 예. 요거는 저기 아침에 제가 신문 보는 용도로 한판 승부할 때도 항상 이 아이패드 열어놓고 맞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는 게 생활이었고요. 이건 뭐냐?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저희 동네 사시는 당원들인데 야, 당원 명부. 이게 이제 생일인 사람들이에요. 야.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진짜? 그럼 이제 통화된 사람, 뭐 문자 9월 보낸 사람. 25일 이거 이제 어제 거고 야. 어제 했으니까 대단하시네. 오늘은 많지 않네요. 예. 야, 오늘은 생일이면 10명이에요. 예, 10명이면 이제 오늘 숙제가 적습니다. 그럼 이제 요 10명한테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어쨌든 당원인데 국회의원이랑 통화 한번 해봤구나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대단하십니다. 예,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지역구 관리 노하우. 요거 그 개헌 절차법 제안. 국회의장한테 보고드렸던 게 아직 서류가 남아 있네요. 야, 우리 김성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경. 예, 이제 돋보기. 영어는 reading glasses라고 하고요. 한국말은 돋보기라고 합니다. 예. 나이를 어쩔 수가 없죠. 그다음 이건 어제 먹던 물통인데. 텀블러. 물통까지. 예, 아유, 그냥 우리 김성 의원님의 살림살이 잘 봤습니다. 뭐 감동적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김성 의원님의 모습. 또 이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AI 부분에서도 굉장히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자, What's in my bag? 여기까지 봅니다. 자,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정치 카풀 5번째 5번 타자 김성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의원님이 정말 달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자, 지금 헌정사상 첫 영부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네. 그 재판장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안 장면은?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 뭐 알았어. 알아서 아니, 재판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이미 재판에 들어갔잖아요. 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네. 사법부가 말 그대로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그래서 뭐 그분이 얼굴을 민낯으로 나오니 머리를 묶었니 말았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분이 저지른 범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요. 대담하고 그러네. 예. 그리고 영부인들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무슨 뭐 그림을 선물 받고 뭐 공천 주님하니 했던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어이없는 건 이게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좀 봐요.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뻔뻔한 건지를 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신성 불가침해가지고. 예, 이걸 이제 신성가족이라고 우리 김두식 교수가 말했죠. 김두식 교수가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신성가족이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권좌에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나무인으로 굴었고 권력의 검찰이 어떻게 굴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김건희라는 한 피의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덮어주고 무마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 검찰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검찰개혁에 동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곧 공개가 된다고 이제 법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개가 됐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어유 세상에. 뭐랄까요, 머리 모양이 좀 되게 새로워진 듯한.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가요? 요든 이 모습이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어이구. 이제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재판부 국민 알 권리 공정재판 고려의 촬영 허가. 전 이거 되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런 내란 재판 관련돼서는 피의자의 권리가 우리가 윤석열의 얼굴을 모릅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주장을 우리가 하게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이 전체가 공개가 돼야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쿠데타를 꿈꾸고 있을지 모르는 이 한심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선심 쓰듯이 촬영허가를 내주는 건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이제 오늘 재판 공개되는 모습, 뭐 어떤 장면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 같네요. 자, 다시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분이 이제 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거든요. 종교 탄압 맞습니까? 종교를 어떻게 탄압한다는 얘기인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입당을 하면 누가 교회 가서 교인 명부 뒤져갖고 입당 원서랑 맞춰봅니까? 안 하죠. 네네네. 근데 이것은 전체 교인 혹은 특정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당원들을 모아서 돈과 함께 진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했던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사법당국과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죠. 거꾸로 종교를 빙자한 특정 세력의 국민의힘도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일부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저들 때문에 왜곡된 후보를 뽑았다라고 의견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은 정말로 우리 당내 그런 자들이 침투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흔들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야죠. 예.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나와달라. 그리고 이제 어떤 재판 전 증인 신문에 나와달라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되게 막 대단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정작 필요한 수사에는 임하지 않겠다? 그럼 뭐 캥기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 사법 절차잖아요. 본인도 검찰로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예,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이 수사 절차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머리를 깎았고 염색을 못한 그런 장면이고 살이 많이 좀 빠졌네요. 예,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척해졌네요. 예, 수척해진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네네네. 예, 살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인 것 같네요. 예. 실제로도 좀 많이 수척해져 있고 이제 구치소 수척하다고 보기엔 아직 등치가 좋긴 한데 여하튼 예, 구치소에서 이제 염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는 흰머리가 굉장히 많은 상태.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보석 재판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재판장이 나온 것 같은데. 재판을 쇼핑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나가고 싶지 않는데 안 나가는 것을 아까 전에 한동훈 검사건이랑 엮어서 보면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맨날 재판장에 나가면서도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의 공무원을 했던 자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건 나가고 싶지 않은 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해도 법원 내에 자기네 대학 동문들이 법원 내에 검사들이 법원 내 판사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판사에게 잘못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다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보석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당뇨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다, 실명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도 이제 재판부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응 아니야라고. 응 아니야? 예, 이미 의료기관의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응 아니야? 예. 재판 그냥 받아?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재판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보석 허가해주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참여했으면 모르겠는데 체포에까지 저항을 국가 공권력이 체포하는 과정에 총까지 들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자의 성실한 재판 참여?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렇군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심정일 것 같네요. 네. 말 같지 않은 얘기죠. 말 같지 않은 얘기다. 알겠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판부가
재판부에 예. 재판장이 출입하는 장면을 일단 언론에 공개됐고 재판은 녹화해서 공개할 녹화 모양이에요. 실시간 중에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일단 재판정에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일단 공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카풀 이제 5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경로당 근처까지 다가오는데 약간은 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옳은소리 채널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옳은소리 채널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옳은소리 왜 안 하고 있어요? 방송 장비를 갖추다 못해 사무실 조명까지 다 달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진짜로? 방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보통 하루에 일정을 한 8개에서 10개씩 하는데 네네네. 30분 단위로 쪼개지니까 뭘 야. 할 수가 없어요. 예. 30분 단위로 예, 일정을 그래서 만드세요? 뭘 아침에 아무리 6시에 출근해서 시작을 해도 일정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녹을 받고 하는 일은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니까요. 예. 방송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들어갔는데 예.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결산이 또 바빠지고 거기다 조금 전에 나왔던 조승래 위원장이 하시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번에 제가 넘겨받아서 예.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할 일 너무 많으신데? 그다음에 이제 재난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있고 뭐 부위원장까지 하는 것이 뭐 너무 많아서 예. 근데 그게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정활동 그다음에 기후 관련돼서 그리고 게임 이런 정도만 하는 것도 벅차서 옳은소리 채널 아까워 죽겠어요. 구독자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제가 한판 승부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옳은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제가 많았습니다. 옳은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박재홍은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24만에 멈춰 있는데 24만 5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24만 1천까지 빠졌거든요. 23만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지금 어떤 절박감이 좀 있어요. 이 콘텐츠가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가야지 또 우리 구독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채널을 계속 구독할 것인가 좀, 결정하시는데 편향된 방송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네요 지금. 그렇군요. 네. 자 9월에만 지금 19개 법률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 중에 좀 뭐랄까 의원님이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 일단 제가 낸 법으로 따지면 최근에 제가 개헌 절차법이라는 걸 내서 맞아요. 기억납니다. 개헌 절차법. 최근에 국회의장님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헌 관련돼서 좀 일을 좀 잘 진행해보자는 의기투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헌, 그죠? 개헌. 예. 그리고 개헌을 국회에서 주도해야 된다는데 모두가 지금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헌을 하자고 해서 주제는 선정하는데 그럼 어떤 절차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했어요. 제가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작년에 이 개엄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헌법학자님들을 모시고 개헌의 국회 내 절차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좀 직접 찾아가서 보고도 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서 법안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개헌 절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또 국민청원제도도 만들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 같은 경우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준비한 개헌 절차법 그거 발의한 게 제일 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군요. 공동 발의 법안 중에는 우리 조승래 지금 사무총장님 이분도 또 정권 실세죠. 그러게. 실세 약합니다. 정권 실세께서 내신 실세 앞에서 겸손하죠. 겸손합니다. 실세께서 내신 게임 산업 진흥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e스포츠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왜 K컬처 300조 시장 열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K컬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뭡니까? 그거는 이제 K-팝도 아니고 K-게임입니다. 전체 K-컬처 수출의 절반 넘게를 게임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e스포츠. e스포츠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컴퓨터 게임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바다 이야기로 우리가 되게 곤혹스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과
PC 게임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게임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건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예. 필요 없는 규제들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조승래 의원이 게임특별위원회 1기 활동을 하시면서 모였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예. 거기에 또 같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의원님이 미국에 체류하실 때 PC방 사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예, 진짜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예. 예, 뭐 우리 의원님이 삶의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통닭도 구워보고 예, 샌드위치도 또띠아도 해보고. 사보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똘띠아도 또 해서 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삐꼬대 가요라는 살사의 장르가 있거든요. 예, 그 토마토로 만드는 삐꼬대 가요는 제가 국내에서는 탑5 안에 들지 않나. 이야. 왜냐면 제가 잘한다는 집은 가서 다 먹어봤는데 보니까 제일 맛있어. 제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야.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에 이모작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러면. 예, 전 뭐 재주가 많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예, 뭐 만약에 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면 박정 앵커님 밑에 붙어서 한판 승부에서 어떻게 고정 방송도 코너를 하고, 하나 좀 이렇게 방송도 좀 할수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CBS에 좀 잘 얘기해서 네. 예, 표준 FM 말고 음악 FM 쪽으로 가서 음악에는 예, 저희가 있습니다. 뭐 한밤중에나 이런 거 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밤에 성혜와 함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관세 문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저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빨리 집행하라라는 압박도 가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정치인이라기보단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여기가 딜이 깨지면 딴 데랑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얘기하는 대의와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글쎄 저도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는데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을 진짜 우선을 해야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내 여론을 하나로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벌써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싫은 분들은 뭐 이제 트럼프 얘기 막 하면서 막 어떤 면은 트럼프 편을 들려고 하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하나로 뭉치고 미국과 그러니까 한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로 뭉칠 것은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립할 수 있지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외국에 갔다 오면 그 야당 대표도 항상 만나서 맞아요. 뭔가 상의하고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김병욱 정무수석을 요즘 국회에서 되게 자주 봐요. 정무비서관. 예, 정무 비서관이죠. 예. 우상호 수석도 그렇고 김병욱 비서관도 그렇고 그냥 국회에서 길 가다 만납니다. 아, 그래요? 그냥 걸어 다니다가 만나요. 오.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열심히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예. 여와 야가 이 문제에서는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넉넉고 그냥 다 내주고 있는 거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까지가 할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엔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라서 그 사람에겐 예.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게 3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곧 있을 총선에서의 자기의 중간평가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를 50년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하는데 이걸 그대로 잘 유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저쪽에 비즈니스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즈니스로 판이 깨질 각오도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비즈니스는 판이 깨지면 다시 앉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예. 깨지지만 깨지지 않는 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 깨지지만 깨질 수 없는 판이다. 그럼요. 그렇군요. 또 의원님 때 미국 생활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뭡니까 비자 문제로 막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막 그 막 쇠사슬 막 있고. 네. 자, 전작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서류 미비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undocumented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리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예.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그 서류 미비자들이 노동청에 가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이 사람은 비자가 없는 거 알아. 아하. 그런데 일을 이제 현금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예. 대신 돈을 조금 줘요. 아. 괜찮을 줄 알고 어디 가서 말 못하겠지 생각하고 하는데 1년 동안 그걸 꼬박꼬박 일했던 기록을 적고 나서 노동청에 가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버타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초과 근로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라고 신고를 하면 부당노동행위. 예, 부당노동행위로 걸려서 돈을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오, 언다큐먼트.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퍼슨이어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민청에게 신고하거나 이럴 전혀 의무가 없어요. 이민청은 지나다니다가 단속할 권한은 있지만 노동청 앞에서 이 불법 체류자들 잡을 권한은 없었거든요. 야, 그랬군요. 그래서 내 체류 신분이 온당치 않더라도 노동한 대가를 받는 데는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야. 근데 지금은 보시면 심지어는 월급을 주는 당사자가 미국도 아니에요. 이번 현대에서 생긴 건 같은 경우는 미국을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그쪽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우리 기술자가 도운 것인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미국 당국이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벌어진 문제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예. 마침 잘 들고 왔네. 책. 이 혐오. 무대의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네. 이 책에서 이 무대가 극우주의를 30년 동안 쫓았던 사람인데 예. 그 시작은 항상 백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한 팀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구분하고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한 팀을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건 소위 말하는 패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성소수자라든지 뭔가 가족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 혐오를 조장하는데 지금 미국 정치가 여기에 올라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해결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이제? 아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 남았으니까 네. 그게 지나고 나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네. 전 트럼프가 미국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이 트럼프를 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뭐 제이디 벤스를 포함한 여러 주자들이 덤벼들겠는데 트럼프는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보다 더한 제가 옛날에 한판 승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건 최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최악의 시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파퓰리즘의 발호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갈등과 싸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협상에서 야 트럼프만 잘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겪어보고 4년 쉬고 다시 트럼프를 뽑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찰리 커크 추모 열기도 보면 이게 사그러질 흐름이 아니다. 전 열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을 보면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파퓰리즘으로 가는 아주 파시즘과 파퓰리즘으로 가는 정해진 길로 보이거든요. 예.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우리 스스로 좀 지켜야겠다. 맞습니다. 정치 안에서 여야 진보 보수 정치가 더욱더 자정작용을 좀 잘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한심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다가도 소위 말하는 글로벌의 흐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젠 대놓고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전체의 5분의 1이 지지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독일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극우가 발을 호하기 전에 이 흐름을 막는 것은 정말 정치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판승부가 김성회 소장님을 국회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성회 의원님의 목적지가 이제 한 3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저희도 의원님을 이제 보내드릴 그냥 1시간 동안 쉼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님의 거침없이 방송
제일 잘하는 의원인 것 같아요. 300명 중에 1등이에요. 아, 아닙니다. 근데 아직 방송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사들 섭외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정식 카풀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박정원 앵커님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예. 오늘 아침에 그 프랜차이즈 시탁에 보니까 인터뷰 내용도 나왔던데 메디치 미디어, 가장 편하게 들어주는 앵커 박정으로 정평해냈고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사실 지금 2시간 반밖에 못 자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박정원 앵커님이 또 이렇게 옆에서 스테로이드를 놔주시니까 아하. 막 떠들게 되네요. 이거 편집을 좀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편집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 근방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의 카풀 여기서 마치고 의원님을 곧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요. 의원님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애 의원님과의 정식 카풀 5번째 시간. 자, 이제 의원님의 다음 일정지에 도착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다음 일정지 어떠셨어요? 가실 준비가 다 되신 거죠? 네, 저희 식당에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신데요. 가서 열심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숙여야 된다. 늘 모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